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당 35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3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9월이 되면 특히 추석 즈음에서 절대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급실에 실려갈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없어요, 정부가. 자, 이것만이 아니죠. 코로나 대비만 못한 게 아닙니다. 의사들의 잇따른 사직 때문에 구인난으로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응급 환자가 석 달 가까이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응급실 축소 또 폐쇄로 의료 현장 곳곳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프면 쉬도록 배려해달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사업자한테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쉬도록 배려해달라. 이런 립 서비스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급실 상황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서울에서 29개월 자녀를 키우는 김수영 씨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항상 보면은 주말에 아파요. 징크스 같기도 하고, 해열제를 먹였는데 이 아이가 몇 시간 동안 고열이 계속됐고 배 아파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119를 눌렀는데, 그 아이가 응급실 가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응급처치 방법을 좀 물어봤더니 119 종합상황실 직원이 당황하면서 전화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연결이 아예 안 된다. 119로 연락하면은 사실 상황실에서 시도마다 있는 구상센터로 연결을 해주는데 이 연결이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원 3명이 결국에는 이분 집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다급하게 전화를 돌렸는데, 인근 병원 모두 2차, 3차 병원 모두 소아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10km 떨어진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하는 중에 경증, 비응급은 돌려보낼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을 받는데, 혹시 우리를 돌려보낼까봐 무서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자에게 김모 씨가 말이죠. 의정 갈등 사태 지금 반년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월 총선 앞두고 윤석열이가 의료계를 자극했어요. 의대 정원 2,000명 해마다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 없이 추진하다가 의료계가 반발하니까요, 윤석열이가 말 안 들어? 너희들 혼날래?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당연히 의료계 편이죠. 총선 지나도록 아무런 해결이 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참패한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의정 갈등이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수습을 못해. 총선에서 졌으면은 정부가 양보하고 또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응급실에 지금 과부하가 한계치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말에 전공의가 이탈을 했지요. 한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응급실 환자 수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불이 붙으면서 늘었습니다. 5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료진과 병상은 지금 태부적인 상황입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에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2월 21일에 6곳이었는데 7월 31일 기준 24곳입니다. 4배 늘었어요. 4배.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일부에서 벌어지든 다수에서 벌어지든 불편을 겪는 국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세금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니 그때까지 아프지 말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장 의료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차 병원까지도 응급실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하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2차 병원들이 이미 난리가 났다. 일반 병원이 다 쉬어서 응급실만으로 버텨야 하는 추석 연휴 때는 환자들이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게다가 또 지금 전문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지금 종합병원 응급실
이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으로 야간 응급 환자 수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저녁에 그냥 문 닫아 버려요. 이 파행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셧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말이죠. 정부는 대단히 느긋한 형편이란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떠들고 화를 내도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입법부 야당한테도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제멋대로 행세하고 있잖아요. 아픈 분들의 그런 사정을 경청이나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가 0.73%포인트 조금 더 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법은 타도입니다. 타도. 예, 이 정부하고는 대화도 안 나누겠다는 게 지금 의사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의사들을 다른 데서 수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의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최루탄 쏘고 물대포 쏘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면 일 안 나가는 그런 의사들을 손을 붙잡고 끌어내가지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정권 타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픈데 갈 응급실이 없어서 한숨 쉬고 눈물 지새우고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용기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이래도 한 3년 정도 뭐 윤석열 견디지 하실 분들은 이제 9월부터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도 걸리지 마시고요.